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라면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주식회사 농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1965년도 9월 18일에 설립된 회사로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면류, 스낵류, 그리고 음료류를 판매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 회사는 43개사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농심홀딩스와 율촌화학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거래 현황 및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우선 주주 구성 현황을 보시면 농심홀딩스 외 유gin이 45.49%의 비중을, 그 다음에 자사주가 4.94%를, 국민연금공단에서 10.08%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농심이 꽤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지 농심의 거래량이 한 1.2% 정도가 되고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이 각각 0.4, 0.3%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받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76년도 6월 30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여의 대방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운용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라면과 스낵 그리고 기타에서 각각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수의 라면이 전체 매출의 67%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 즉 라면의 수출이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꽤나 높은 수준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농심의 전체 매출에서 3.6% 정도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낵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12.5%, 수출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국내 사업소와 해외 사업소에서 평균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이 59.3%인데 반해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동률이 39.6%로 국내 사업소의 공장 가동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해외 사업소에서의 농심 아메리카 즉 북미 지역의 평균 가동률이 꽤나 높아서 이 지역에서 더 증설을 해서 앞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기사 또한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주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자본금인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증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자본은 매년 2%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0%의 성장을, 자산은 2%의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한번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자본금이 304억 원일 때 부채는 6,700억 원이고 실제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2조 원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영업이익률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3.4%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때 2020년도에는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6.1%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4%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은 실제 농심이라는 회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10%대를 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내기 위해서는 마진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은 매년 3%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 또한 3%씩 성장했다는 점은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심의 매출채권 비율이 10%대에서 최근 9% 초반 또는 8% 후반대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매출채권 비율에서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다행히 과거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좋아졌지만 8% 후반에서 9% 초반대의 매출채권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3%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최근에 0%대 성장을 이뤄서 과거 대비 최근에 매출 채권 비율이 조금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농심이라는 기업은 라면과 이러한 먹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비중, 즉 생산시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 무형자산의 비중은 0%대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증감률을 살펴봐도 매출액은 4%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은 3%씩 성장을 했고, 무형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5%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연구개발 비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실제 농심이라는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주로서는 성장주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지만,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를 파는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매출액은 매년 2.6%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2.9%씩 성장을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1.9%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매출 총액과 비슷한 성장폭을 보여서 1.9%씩 성장을 했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2.0%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의 선익을 더하고 뺀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9%로 2016년도에는 1,992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최근 TTM 기준으로는 1,069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농심이라는 기업이 하나 특기할 점은 배당금이 항상 4,000원대로 10년여간 유지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주당 배당금이 계속해서 4,000원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1.2%,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대의 현금 배당 수익률을 갖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배당액이 계속해서 똑같은데 배당 수익률 또한 비슷했다는 것은 아마 2016년도의 주가와 2020년도의 주가가 거의 비슷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국고채 3년 기준이 2.13%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농심이라는 기업을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 또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를 보면은 단 한 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적었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농심이라는 기업이 최근 5, 6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 자체는 꽤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갈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최근 4분기에는 그 2020년도만큼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고 TTM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 또는 조금 더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6%씩 역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 또한 마이너스 10%씩 역성장했으며, 농심 주가도 최근 5, 6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1%의 역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2년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86억 원이었던 프리캐시 플로우가 2020년도에는 512억 원으로 크게 반등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TTM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한 떨어졌지만 캐펙스 또한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져서 마이너스 467억 원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는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990억 원이 큰 투자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이 나중에 돌아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추세가 실제 실현되는지는 분기별 실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23%씩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년 현금 흐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계산할 수 없어서 0으로 쓰여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 실제 2019년도부터 2020년 그리고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순자산으로 어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는 6%의 ROIC를, 2020년도에는 11.71%, 그리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3%의 ROIC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7,22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D 4분면에서 각각 2019년도와 20년도 그리고 2021년도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이 위치에 있다면 2020년도에는 큰 폭으로 올라서 A 4분면 위쪽으로 올라갔고, 다시 2021년도 3분기에는 A 4분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림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32만 3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 예상 ROE가 4.88%인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1만 4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보다 높은 5.79%의 ROE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5만 4천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32만 3천 원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오버밸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한 자리 영업이익률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하락 반전은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라면 시장에 대표 주자로 농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내수 시장의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외에서 마켓쉐어를 늘려서 전체 매출에서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는 S림 기준으로는 고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주당 배당금은 4,000원으로 수년째 동일하다는 점은 좋기도 하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심 프라면인데요. 인플레이션 방어주로는 좋지만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농심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